반갑습니다. 웰스 사업단 이상희 예슬입니다. 저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장님은 입사와 동시에 저희 단장님 방에 가면 단장님 방법을 따라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단장님만 만나면 도입하십시오. 도입하십시오. 계속 이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1년 동안 손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손부로 공부한다고 해서 너한테 계약해줄 사람 없다. 그리고 너 계약 잘 못하잖아. 도입해. 이 얘기 엄청 많이 하셨어요. 1년 만에 제가 12월에 위촉을 하고 2월 달에 올해 이 자리에 앉아서 GSL 교육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 알겠어요. 13차월 된 제가 뭘 알아서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3차월 된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누구에게 열려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도입하셨으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시작할 때 저 이야기할 때 저는 제 전 직장을 얘기합니다. 전공은 서울대 영어교육과 나오고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때려치고 출판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여튼 출판사에 입사를 해서 잘했어요. 그리고 빠른 승진을 했었고 이렇게 막 사보에도 나오고 방송도 찍고 회사 유튜브도 찍고 전공이 영어다 보니까 연도시상도 막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쏠쏠찮게 월급을 벌고 있었어요. 제가 몇 년생으로 보이세요? 몇 년생으로 보세요, 저? 2000년생. 존경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이거든요. 딱 45살인데, 45살에 그냥 아줌마잖아요. 사실, 뭐, 지가 영어 전공했으면 뭐 할까요? 뭐, 학교에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신랑은 공무원이에요. 학교에 남아있어서 지금 교감 선생님 하고 있어요. 장학사를 통해서 교감을 하니까 승진이 조금 빠른 거죠. 여튼 부부 교사를 하다가 이렇게 했다가는 남의 자식 키우느라고 우리 애는 망가지고 있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때려치고 나와서 애를 좀 잘 키워보고자 내 책을 좀 싸게 살려고 처음 그렇게 시작했던 게 북세일즈였어요. 최소한 세일즈를 한다고 했을 때 신랑이 우리 원래 제 바닥은 누구한테 보여줘요? 가족이 제 바닥을 알죠. 가족 중에서 누가 가장 약자예요? 배우자죠. 그래서 신랑이 네가 세일즈라면 내가 열심히 당을 지진다고 했다. 랐는데 운수가 이 여자가 막 200씩 벌어오더니 400씩 벌어오더니 한 600씩 벌어오고 신랑은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다 쓰거든요. 분기별로 해외에 혼자 가시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 하지마 설거지 내가 할게 하지마 쉬어 쉬어 계속 이렇게 세일즈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봉 1억을 찍던 제가 40대가 넘어가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누가 들으면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을 잘했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해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한테 제안이 오기 시작해요. 본부장을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본부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앞에 본부장님께서 이세영 수석국장 좀 있으면 본부장도 할 건데 굳이 이직을 해야겠어? 제가 이 이직 이야기를 본부장님하고 거의 2, 3년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본부장을 다는 순간 그 이전 직장은 임원이 되는 거예요. 임원이 되면 회사가 이제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저는 뭐가 돼요? 10년 동안 제 영혼을 갈아바쳐서 일했다 너무 감사하고 성장했던 회사지만 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부장까지 해서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커리어를 살려서 뭔가 확장하고 싶고 이왕 한다면 이 회사보다 좀 큰 회사 배지를 달고 일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내 앞자리가 5가 되기 전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1년이라도 먼저 나가야 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막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 중에 알아보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사이트를 통해서 국민호 단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 주변에 제가 막상 와서 보니까 왜 나한테는 국민호 단장님처럼 너무 뻔뻔하게 책임질 거 하나도 없으면서 왜 뭐 해보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뭐지? 되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 주변 보험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3, 4년만 빨리 와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결국 제가 본부장 승진을 목표로 두지 않고 FC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커리어를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주제가 도입이잖아요. 도입을 할 때 저 사람은 1억 이상 벌고 있고 직급도 높아. 저 사람한테는 무슨 내가 FC를 하라고 하겠어. 이런 생각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면서 저보다 연봉이 높은 분들이 저를 보고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저를 기점으로 해서 그분도 설득이 되는 게 바로 신한 라이프의 뉴세일즈 모델이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면 한 세 개 정도? 그 40, 마흔이 되는 순간부터 계속 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일찍 죽는 게 더 힘든 세상인데 좋은 직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직장의 1번 조건이 뭘까요? 연봉 중요하죠. 저는 그 직장을 전공이 영어잖아요. 그죠? 그 job을 직업을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나와요. 그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직업이 뭐예요? 영어로 뭐라고 해요? What's your job은 좀 약간 루드한 표현이니까 What do you do라고 해요. 그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For your living이라고 해요. 네가 리빙하기 위해서 뭐 하냐고.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 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 고객들이 그렇게 많은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저한테 거기서 썩지 말고 이리 와라 라고 했을 때 안 간 이유가 뭐냐면 월당 나오는 금액이 너무 코딱지 박은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공무원 시절은 어땠을까요? 영어 말하기 대회도 나가고 수업 연구 대회도 준비하고 아이들이랑 탭스 800반도 하고 아침에 자율학습도 하고 방학 때는 보충 수업도 해요. 제가 엄청 열심히 해서 영어 말하기 대회 우리 반 애들이 막 엄청 상을 많이 받았어요. 제 성과가 교장 선생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딜을 해서 제가 연봉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할 각오는 되어 있는데 열심히 한 만큼 보상해 줄 수 있는 회사냐. 라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사이트를 통해서 온 많은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그 친구들이 요즘 MZ들이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가 제가 면접을 해보니까 1번이 워라밸이 되게 중요하대요. 두 번째는 자기 워라밸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대요. 무슨 개소리냐. 돈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 지가 무슨 수명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300원 벌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가 지키고 싶은 워라밸은 안정적으로 고소득이 나와야 가능한 일인데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매년 20%씩 월급을 업 시켜줄 수 있는 조건이냐 물으면 또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1번 조건은 일한 만큼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는 직장이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년 내가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큰애가 6살 땐가? 지금 큰애가 이제 고2예요. 이제 고3으로 바뀔 텐데 큰애가 6살 땐가 5살 땐가 이마트를 갔어요. 그때는 마트에서 현금 계산이 가능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트에 이제 이렇게 애를 태우고 계산하려고 줄 서 있으면 캐셔 여사님께서 띵 하고 누르면 돈통이 쫙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6살, 5살 된 애가 엄마, 봤어? 엄마도 저거 해. 돈 엄청 벌어.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인데 제가 그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걸 전문적으로 10년을 한다고 해서 좀 더 나은 어떤 커리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찾아오는 면접을 하는 20, 30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네가 이직하기 전에 그런 알바들은 5, 60대 어른들께 양보해. 그건 누가 하면 좋냐면 도전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노후의 삶을 보완해가는 일로 좋은 일이지 그것도 투자금도 없고 너 여기 입사한다고 해서 회사가 300씩 투자금을 출자시켜가지고 성과가 나면 배당시켜 이런 거 아니지 않냐. 도전해라 라고 해요. 매년 내가 지금 해서 더 나은 커리어가 될 수 있는 일. 세 번째가 뭐냐면 좀 자율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영어는 특히 수업 실수가 많잖아요. 그냥 한 학년에서 똑같은 수업을 한 5번, 6번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뭘 좋아하시냐면 한 학년만 수업하고 싶어 하세요. 교재 연구 안 해도 돼. 똑같은 걸 10번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3학년 거 1시간, 2학년 거 2시간, 1학년 거 6시간 이렇게 잡았어요. 반복적이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과 반복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적이면서 내가 어디에 다녀요라고 했을 때 그 회사는 뭔가요? 라고 묻지 않는 직장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 개가 다 되는 게 저는 금융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직장에서 이미 연봉 1억을 찍었는데 제가 뭐 해가지고 1억 이상을 계속 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찾아낸 게 금융업이었는데 제 주변에 말씀드렸듯이 나한테는 왜 보험하자고 그렇게 누가 막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관상이 보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한 5개에서 GA까지 6개 회사를 비교해보고 신한라이프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국민호 단장님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요. 대부분 매니저들이 타사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뽑혀서 그냥 적당히 짧은 시간 트레이닝을 하고 그냥 이렇게 발령제인 거예요. 발령제. 근데 저도 세일즈 조직에 있어봤지만 현장에서 매니저로 올라온 사람과 발령을 해서 그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지점장님하고 코칭률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식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제가 스테이크 집에 가서 살아있는 어느 싱싱한 한우로 만든 스테이크를 먹는 거하고 스페도 고기죠. 통조림을 까서 만드는 요리하고 절대로 같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니저님들하고 저랑 같이 이렇게 네 명이 저 포함 네 명이 같이 이직을 했어요. 같이 왔는데 전부 다 만장일치로 스난라이프랑 공민호 단장님을 선택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나름 세일즈를 해봤고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이 세일즈에서 어, 상사들도 많이 오라고 했어요. K사 같은 경우에 너희 시험만 합격하면 두당 800씩 줄게 라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왜 저희가 여기 왔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받는 소득, 연봉은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다 신입이잖아요. 그 정도의 금액은 여러분이 벌면 돼요. 나를 그 정도 키워줄 수 있는 곳이고 승진시켜 줄 수 있는 곳인가?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회사마다 각각 프로모션을 보여. 도입했을 때 얼마, 네가 와서 1년 동안 성과를 얼마 다 있어요. 그런데 모든 회사를 비교해봐도 제가 봤던 6개 회사를 비교해보면 신인일 때 가장 크게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이 신한라이프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보고 신한라이프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저렇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제목이 좌충우돌이죠. 저희가 보험을 뭘 알았을까요? 그래서 1년간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자. 우리 보험 지식이 없어.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내가 이런 이유로 이직을 했는데 회사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줘라고 많이 얘기를 해서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제가 GSL2 됐을 때 팀이 이미 10명을 넘어서니까 막 물어봐요. 너 뭐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뭐라고 느끼시냐면 시작 자체를 어려워하세요. 시작 자체. 그 사람한테 말끝 자체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열애하고 이 생각하세요.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서 할 거야. 여러분 도입자께서 여러분 연봉 책임진다고 하시고 내가 너 3년 동안 뭐 TOT 달게 해준다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신 거 아니죠? 혹시 그렇게 해서 오신 분 있으세요? 그럼 저도 지정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말을 잘 못하세요, 신입들은. 그쵸? 근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2월에 입사하고 저도 이 회사가 나는 알아보고 왔는데 내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어느 날 킥오프를 하는데 킥오프 진행하는 말이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모르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본인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망설이는 사이에 제 주변에 저기 끝에 이렇게 파란색 쥐에 보이죠? 저 친구가 쥐를 갖고요. 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 맥주라이프를 갖고 심지어 이 지집에는 저희 식구였는데 신한에 TM으로 가서 500씩 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밑에 계신 요분은 3번을 물어보고 손해보험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GSL을 교육을 다녀와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내가 망설이는 사이에 분명히 저 회사를 내가 알아봤을 때 우리 회사보다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가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더라는 거야. 내가 돈 뭘 믿고 갔니? 이러고 했더니 그냥 집이 가까워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너는 딱 보험이 관상이다라고 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얘기를 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한 건 판매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판매는 한 달에 뭘 제가 판매를 할 수 있었겠어요. 한 달에 한두 건, 많으면 세 건입니다. 그런데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래서 팀원이 늘기 시작했어요. 도입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 점검해볼 항목들이 있어요. 1번. 자, 내가 접점했을 때 단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안 한다고 하면 버리지 않았는지. 정색을 하면 다시는 저 사람한테 안 간다든지. 접점 횟수. 두 번째는 BI 보너스나 뉴세일즈 모델 내가 뭐라고 설명할까? 생각해보면 저도 12월 1월까지는 뭐라고 말할지 내가 알피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야, 너 알바 할래?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 사람을 도입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내 마음속에 편하게 커피 한잔 하자라고 말하지만 나는 늘 뭐예요? 도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도입 클로징 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내가 이 사람을 작업하는가. 그런데 영순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가방 리스트가 잘못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타사에서 이미 본부장 아래 직급에서 있었고 연봉을 1억을 넘게 계속 받고 있었지만 저는 뭘 생각해요? 4년 전부터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제가 이직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본부장 수순이 이서영이니까 제가 이직할 생각은 안 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저희 팀장들과 이직을 찾는데 대놓고 나름 고위 매니저인데 나름 막 이직을 하러 다닐 수가 없으니까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사이트를 밖에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공고를 보고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되고 계속 꾸준히 관리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제가 도입할 때 선호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직업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팀에 저랑 비슷하게 매니저 해보신 분들이 물론 있어요. 스타들이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공무원이었던 분도 있고 그냥 집에 계셨던 분들도 있고 신랑이 굉장히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일을 안 해본 분도 계세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1번 자기 분야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무나 일에 대한 태도 자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몰려도 잘해요. 저희 시어머니가 맨날 그러시거든요. 수제비 잘 만드는 년이 칼국수도 잘 만든다고 하시는데 뭘 해도 잘해요. 뭘 해도. 두 번째는 내 말을 색안경 쓰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키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은 주변에 풀이 좋아요. 끼리끼리는 과학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같이 할 때 실력이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실력이 없고 내가 일을 안 해봐서 모르는 게 많지만 무언가를 배워서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성과 태도인 것 같았어요. 네 번째가 아쉬울 게 없어. 쟤는 부자고 집에 돈도 많아. 일도 안 해봐. 집에 막 청소하는 이모도 있어. 쟤한테 말을 하면 안 되겠지. 아니 이분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도입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거절극복 1, 2번이 뭐예요? 시간이 없어요. 진짜? 저는 뭐였냐면 고정급이 아니잖아요. 고정급이 나오지 않아도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사실 제일 하기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일이? 그쵸? 그리고 고정급이 구애받지 않는 라이프, 세일즈를 해볼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되게 연식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이 그룹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MZ들도 노래는 알아요. 근데 사진을 보여주면 모를 거예요. 아바라고 하는 그 유럽 출신의 가수인데 원래 아바는 그 맘마미아도 부르고 그죠? 남자 두 분이서 이루어진 그룹이었어요. 두 분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앨범을 내고 막 작곡도 하고 기타도 치고 뭐 이랬었는데 한 사람이 여자친구가 생기고 한 사람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날 때 누구도 같이 만나요? 커플끼리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 연습을 하니까 이 여자친구 둘이서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노래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메인 싱어가 여자가 된 거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상치 못한 곳에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곳에. 아, 여기서 설마? 여기서 이런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 즉,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왔지만 이 사람 뒤에 누가 있을지 몰라요. 누구에게나 도움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절하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지. 자, CIS 한 두세 번 했는데 저 아닌 것 같아.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상황이 변하면 그때 내가 생각이 나면 CIS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리고 자, 기본급이 없다. 기본급이 없다는 반대 때문에 우리가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한에 입사해서 계약이 많지 않았어요. 썸머할 거라고 그때 좀 열심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홍보도 없고 공강문도 잘 몰라요. 그러면 거의 만나서 팔 수 있는 거는 단기납이거나 기능성 중심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계약 한두 건을 가지고 어떻게 2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았을까요? 기본급이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20, 30대 친구들이 이직과 이직 사이에 알바를 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한테 얼마 받냐고 물어보면 최저시급 받아요. 최저시급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한 달에 100 안 되는 돈이나 100 겨우 넘는 돈을 받죠. 자, 그 친구 기준에서 1,000만 원을 받으려면 몇 시간 일해야 돼요? 4시간 1,000시간을 줘야지만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제가 월급을 2천만 원 받았다고 해서 죽을 만큼 일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급이 없다는 거 반대로 뭐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장점이 기본급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단장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113보예요. 113보가 뭔지 아세요? 하루에 보험얘기 3번 해라. 그래서 일했던 분들을 가지고 큰 보너스를 준 적이 있어요. 2, 3, 4월이었던 거야. 그때 얼마를 받았는지 제 집도 김지연 이번에 제가 ESL을 또 비출을 했거든요. 1년 만에. 김지연 ESL이 보너스를 1,6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DM이 엄청 오는 거예요. DM.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저 회사는 뭐지? 그러니까 자기도 주변에 보험사에서 보험 한번 해보자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일 삼도 인스타를 통해서 클로징도 도입도 저는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랑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썸머가 다 달성됐던 거, 지점에서 호주 갔던 거, 그리고 저희는 내일 하와이를 갑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요. 그리고 유사경력 명단 이름만 지우고 얘가 얼마를 받았고 900 받았고 600 받았고 도입자들 다 받는 이런 것들 계속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데 지금 여기 김지연 ESL이 제가 6차월에 온 것 같아요. 제가 6차월쯤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조직도는 7차월 때 저희 팀 조직도입니다. 7차월 때 김지연 ESL이 오고 김지연이 오면서 두 사람을 도입해 옵니다. 그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 네 사람이 친구도 같이 가도 돼요? 라고 하면서 두세 명이 막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면접이 단장님 인원이 다 붙는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3개월 받고요. 2달 받고요. 2개월 받고요. 1달 받고요. 6주. 6주. 안타깝네요. 참고 정답이 없어요. 참고로 여기서 요 파란색부터 요까지 오는데 2주 걸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10명을 모는데 10달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도입이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 저한테 아는 지인이 있다고 할 때 2, 3년을 목표로 잡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와서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조직은 단장님께서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친년 하나가 조직을 만든다. 단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절대로 매월 사업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면 나는 한 달에 2명씩 할 거야. 최소 2명 이상 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게 저희 팀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차월에 50명이 넘었겠죠. 자, 후보자를 만났어요. 그럼 후보자가 거절을 합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백화점 앞이나 길에서 무언가를 나눠줄 때 전단지 다 받으시면서 이렇게 경청하고 들으시나요? 아니죠. 거절은 기본적으로 거절하는 게 디폴트인 거예요. 거절하는 게 맞아. 맞죠? 근데 되게 쌀쌀맞게 거절 맞으면 그 사람은 예의가 바른 거예요. 안 올 건데 이 사람은 시간을 뺏지 않는 거죠. 아닌가요? 그런데 우린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말하는데 왜 안 왔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절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관점을 바꾸셔서 네가 오면 너한테 뭐가 득이 되는데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떨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이 사람은 뭘 얘기해야 얘는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까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세일즈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걸 들고 이걸 들고 어, 나는 네 거보다 난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얘를 뺏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보험 비싸다고 하는데 안 비싸 라고 하지 말고 얘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내려놓고도 바꿀 수 있는 더 큰 걸 보여주세요. 그 거절 멘트랑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본급 줄 거 아니고 보험하다가 내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계약 지원금 받아서 환수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거 여러분이 생길 때마다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말고 걔를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걸 가치를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 내용은. 뉴세일즈 모델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뉴세일즈 모델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뉴세일즈 모델이나 지점 시체를 듣고 단장님께 몇 번을 확인했어요. 진짜 그 돈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도입을 이만큼만 해도 회사가 한 명, 두 명, 세 명에 따라서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진짜 주는 거예요. 제가 실적과 상관없이 주는 거예요. 진짜 여행 가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진짜 썸머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회사에서 세일즈를 해본 저도 이 혜택이 진짜 크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입을 했어요. 이 친구 일을 잘한다. 근데 유세일즈 모델이 만약에 없어. 근데 이 친구가 와서 내가 월급을 1,000만 원을 더 받았네? 그러면
그 신정상 회사가 주는 돈은 없는데 이 친구가 와서 내가 1,000만 원 더 받으면 얼마를 더 줘야 될까요? 내 월급에서. 양심상. 이거 애매해지거든요. 근데 회사는 내가 뽑은 이 사람에 대한 시험을 쳐서 합격한 점수나 이 사람이 도입했을 때 주는 뉴세일즈 모델에 대해서 도입한 사람에게 또 좀 나눠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한 번도 내 도입자들의 유사경력 보너스나 월급과 저희 팀원들이 누가 월급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월급을 회사가 미룬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 정도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저희 팀원들 항상 그 얘기합니다. 연매출 2억짜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희 팀원 중에서 SL인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SL 저 이렇게 월급 많이 받았다고 할 게 없는데 왜 매달 회사가 600씩 보장해 주죠? 이렇게 말해. 너무 감사했어요. 이 감사하면 내 말에 힘이 실립니다. 확신이 실려요. 여자분 다이어트 한 번 다 해보셨죠? 우리가 다이어트 약을 50만 원씩 결제하는 거는 그 약 없어도 어떻게 하면 살 빠지는지 알아. 근데 뭘 사는 거예요? 의지를 사는 거야. 50만 원 아까우니까 내가 이거 먹고 밥을 조금 줄이고 이거 하는 동안만이라도 약간 쉐이크 먹고 밥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의지를 사세요. 그리고 내 말에 확신을 주세요. 그쵸? 백화점에 가서 옷을 입었는데 누가 봐도 이상해. 근데 그 언니가 뭐래요? 언니 예뻐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과 확신을 주세요. 근데 저는 그게 뉴스에이지 모델이 진짜 감사했어요. 누구나 내가 만약에 지점장이 되고 내가 만약에 단장이 되고 본부장이 된다고 해서 저희 단장이 짐 싸서 집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감사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에 확신이 들어가고 내가 SL인데 네가 와서 SL이 된다고 해서 내 월급을 떼어서 너한테 주는 거 아니야. 정말 좋았어요. 두 번째, 그럼 제가 회사에 또 단장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왔으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해봤어요. 저희는 다 신생팀이기 때문에 제가 9차원의 ES를 낼 때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유능한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을 제가 코칭을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뭘까? 항상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출판사에 일을 하다가 보험사로 바뀌게 되면서 내가 이 보험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팀원들이 모두 각자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됐던 것 같아요. 아시죠? 누군지 다 아시죠? 노영 모르시나요? 비비고 만두 아시죠? 비비고 만두를 만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이 오리온 마케도를 성공하고 CJ로 이직을 해서 CJ가 그때 당시에 아까 싸이 말씀하셨지만 싸이로 인해서 그 케이팝이 미국과 전 세계를 뻗어나가는 당시에 이 붐을 타고 CJ 회장님께서 된장과 고추장을 글로벌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임원 회의를 들어간 거예요. 이 얘기 아시나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된장과 고추장을 임원회의에서 이제 거의 결정을 난 상태에서 노희영이 늦게 투입이 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노희영이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된장은 아니야. 이걸 엎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지? 그런데 회장님과 임원들이 다 앉아있는 상황에서 굴러온 돌이 지가 뭐라고 아니라고 말하기 그러니까 노희영이 이제 처치를 준비해갔죠. 그 회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임원들 눈빛이 별로 좋지 않아. 근데 대안을 얘기하죠. 자,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노희영이 자, 우리 직장인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사 먹는 메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짜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짜장면을 그렇게 흔히 먹지만 집에 춘장을 가지고 춘장을 볶아서 짜장 해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직장인 중에? 납득되시죠? 그 얘기를 하면서 자, 된장과 고추장은 파스타에 들어간 토마토 소스와 다릅니다. 얘가 들어가면 토마토 소스는 거기에 치즈나 무언가 들어가면서 맛을 바꿀 수가 있는데 된장이 들어가는 순간 된장은 기는 거예요. 잡내를 없애버려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하고. 근데 이걸 글로벌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저는 만두를 얘기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만두 시장은 중국식 만두가 차지를 하고 있었고 지방이 많고 굉장히 외피가 두텁다 보니까 쉽게 집에서 해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 배달을 시켜 먹어요. 그 프렌치 같은 거 보시면 흰색 종이 박스에서 이렇게 젓가락 들고 먹는 거 보셨죠? 배달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해서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고 집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 만두가 어때요? 외피가 굉장히 얇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몇 초 돌리면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야채와 두부 비율이 많으니까 훨씬 헬시푸드로 통한다. 엎었어요. 노희영이가 되게 굉장하고 타고난 그 마케팅 감각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동한 부분이 이거였어요.
제일 윗줄 주물은 안 보이실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나에게 월급 주는 상사를 욕해 본 적이 없다. 단장님 저는 아니에요. 두 번째, 나는 나에게 월급 주는 상사는 신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상사의 고민이 내 부모의 고민만큼 뼈저리게 느껴진다. 네 번째, 직장은 돈을 받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이다. 최대한 조직의 인프라를 어떻게 이용하면 할지 고민해라. 제가 이걸 보면서 감동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의 긍정의 뿌리는 여기서 나오는구나. 상사에게 아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마인드 자체를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가 신한에서 주는 뉴세일즈 모델에서 굉장히 감사한 거야. 왜 이건 안 해줘요? 그 돈은 이렇게 왜 환수해요? 150만 원 환수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 자체가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 많이 점검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감사하니까 이 사람도 자기 능력 뛰어나지만 이번 건을 맡은 나의 오더는 신이다. 이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일단 감사한다. 라는 걸 하니까 계속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뉴세일즈 모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고객을 만나고 계약을 하는 이런 노력들을 내가 일하지 않을 때도 나의 소득으로 만들어주는 자산 소득으로 만들어주는 기회가 저는 뉴세일즈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계약이 한두 건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너도 신한에서 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나에게 이런 큰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큰 월급을 주는 것은. 근데 저만 이런 걸 받을 게 아니라 제 팀원들도 뭘 하면 좋아요? 세일즈 리더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모든 팀원들이 다 세일즈 리더가 되기를 저는 매일매일 그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신한 FC를 해야 될 이유는 정말 많을 거예요. 야, 돈 많이 준대. 시간이 자유로워. 너 경제 상식이 생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망설이는 사이에 G를 가고 송보사를 가고 신한의 TM으로 가기까지 뭐라고 했냐면 엄청 심플했어요. 그거 말한 지점장님이라는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내지는 돈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내지는 그 사람 좀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신한 도입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실제 사과는 오른쪽이죠. 이 사과는 무슨 색깔이에요? 황금 색깔이에요? 대단하시다. 저는 노란색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 영어니까 네이티브 집에 가끔씩 초대를 받아서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제이미 제가 왔으니까 냉장고 가서 사과 좀 가져와. 그러면 무슨 색깔 사과를 가져올까라고 해서 제가 그때 20대 때 사과 색깔이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곳은 그 미군 부대 근처여서 아시죠? 미군 부대는 미국 땅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들고 온 사과나 농산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과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나 봤더니 노란 사과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옐로우 애플이라고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뭐예요? 황금사, 골든 애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야. 즉 이 프레임 없이 볼 때는 그냥 노란색이지만 제가 똑같이 노란 사과를 얘기할 때 이거 황금사과야 라고 말을 해보시면 그 사람의 뭐가 돼요? 황금사과가 되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91년도에 그 일본의 태풍 때문에 사과 사건 뭔지 아시죠? 그 합격 사과 이야기 아시죠? 그쵸? 모르시는 분들을 짧게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일본에 태풍이 엄청 심하게 쳤어요. 원래 그 동네는 태풍이 많이 치는데 태풍 때문에 사과 가수원 농장에 사과가 다 떨어진 거예요. 낙과가 돼서 난리가 났어요. 이 농부들이 너무 피해가 큰 거예요. 그런데 한 10% 정도 달려 있었어요. 이 농부가 무슨 기지를 생각했냐면 일본이나 우리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입학과 이런 이 태풍에도 살아남은 합격 사과라고 해서 이 사과들을 10배 가격으로 팔았는데 매진됐어요.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뉴세일즈 모델이 입사와 동시에 누군가 똑같이 10개월, 12개월 동안 보상을 해주는데 이게 나의 절대적인 찬스겠다. 내가 보험 전문가가 아직 아닌데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회사가 나에게 시간과 돈과 자본을 벌어주는구나. 나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도입할 사람 없는데 맨날 지점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도입하라. 할 사람 있어서 나도 했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24시간과 햇볕과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저는 그걸 바라보는 태도가 여러분의 성공과 조직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신생팀이에요. 그래서 엉망진창이었어요. 아는 것도 없고 뭘 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계약을 하나 하면 온 팀이 난리가 납니다. 그건 뭔데? 이건 뭔데? 계속 사진을 찍어 올리고 좌충우돌이 말 그대로 좌충우돌 팀이었어요. 그래서 필요했던 건 교육과 미팅이에요. 자, 교육과 미팅은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내가 입사하기 전에는 내가 필요한 컨텐츠들이 선배님께는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아침 미팅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 3, 4년 미만의 신입들 아닌가요? 로얄 파트너님들께서 아침 미팅을 들으러 꼬박꼬박 출근하시나요? 아니시죠? 그러면 결국 누가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왜 없죠? 라는 것보다는 단장님, 지점장님, 우리 이런 거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거 좀 배우고 싶어요라고 예쁘게 말하고 우리가 좀 거기에서 미팅을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1년 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공문호 단장님도 굉장히 유연하게 잘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FC는 SL을 도전합니다. 제가 저랑 똑같이 세 명의 팀장님들이 이직을 같이 하게 되셨는데 저 혼자 갔으면 본부장 계시는데 저 매출할것 갔을 것 같아요. 너무 저한테 혜택을 많이 줬었고 개인 판매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 회사 자체의 로얄 파트너급인 분이 저에게 1대1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하셨어요. 뭔가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저랑 같이 온 팀원들은 별 메리트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오면 저도 SL이 될 수 있고 이 친구들도 SL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한 6, 7차월까지는 저랑 같이 온 팀장들의 월급이 똑같았어요. 계약 한두 건에 똑같은 직급을 달고 있으면 월급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FC들이 SL이 됐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주체적인 태도입니다. 자, 이 교육이 왜 없죠? 저 교육이 왜 없죠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황현진 아시나요? 황현진. 요 가운데 계신 분. 저분이 원래 NS 홈쇼핑에서 쇼호스트 하셨던 분인데 쇼호스트님들은 뭘 줘도 팔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쇼호스트를 그만두고 화법에 관한 그 살롱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 강연을 돈을 내고 계속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야, 니네 신랑 죽으면 얼마 나오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 그 결혼한 얼마 안 한 후배가 있으면 있지 오빠로 지낼 때 보험하고 이제 아빠가 됐을 때 보험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다르죠. 그렇죠?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뒷말이 들어보고 싶을 수도 있고 딱 듣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화두를 어떻게 꺼낼까? 이 사람이 도입과 내가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지 그 뒷말을 듣고 싶어 할까? 라는 고민을 이런 걸 들으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장님께 여쭤봐서 단장님 제가 이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뭐부터 읽어보고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뭐몇 가지 책도 추천해 주셨지만 AFPK를 따라하는 거예요 저한테. AFPK 혹시 자격증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사고 결제를 했지만 거의 못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급할 때 읽어본 분들이 두 분 있고 그걸 모르니까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고 단장님께 여쭤보게 되고 공부가 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누가 저한테 억지로 하라고 시키진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제가 가장 잘 알죠. 그리고 저처럼 상경 계열도 아니고 경력직도 아닌데 빠르게 승진한 분들 미팅을 본부장님과 단장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뵙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까짓게 저 차원이지만 MDRT 컨퍼런스에 참여도 해보고 MDRT 데이도 가보고 저렇게 좋은 선배님들이 계시구나. 여기는 이런 게 교류가 되는구나. 이런 것 중에서 제가 성장하는 게 곧 내가 비전이 되고 내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도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이 친구들도 성장이 되고 제가 본 비전은 A지만 이 친구가 보는 비전은 B일 수도 있어요. 계속 무언가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팀과 SL들은 단장님 이번에는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상 분석 신입이니까 다 못하니까 이렇게 한번 이 방식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 방식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나서서 저는 뭐 해볼까요? 라고 말씀하시면 조직이 진짜 풍성해지는 경우를 많이 느꼈어요. 저희는 대전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부산인데 대구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울산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아침 미팅을 못 오죠?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줌으로 송출합니다. 이렇게 SL님들이 아침에 줌이나 지금 여기 핸드폰을 하고 계시지만 패드가 딱 설치가 돼서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저희 SL님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차월이에요. 그런데 ESL님들이나 지점장님은 너무 바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1년 동안 100명의 신입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면 선배님들에게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자. 우리가 쉬운 것들을 하면 우리 ESL님과 우리 지점장님은 더 좋은 걸 해주실 수 있잖아라고 해서 미팅이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저희 SL님들이 떼서 자기들이 맡아서 해요. 제가 그거 왜요? 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조직 문화가 내 팀을 성장시키고 우리 지점이 좋은 지점이 되니까 도입이 훨씬 더 속도가 붙는 것 같았어요. 이런 태도가 있으면 누구나 저는 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주변 지인으로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날 믿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 1년 좀 되니까 이제 잡설명회를 한다거나 원거리에 가서 우리 일을 이야기를 하는 도입 세미나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후보자 미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차월쯤 됐을 때 저희가 현재 이 팀이었는데 어제 킥오프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희 김지연 ESL이 배출이 되었어요. 팀 배출이 되었어요. 여기 이 친구거든요. 여기 이 친구가 지금 배출이 되셨고 이분께서 조건을 다 맞추셨는데 9차월이 아직 안 되셔가지고 내년 2월에 ESL이 되실 거고 가장 끝에 계신 분이 내년 4월에 ESL이 되실 분이세요. 오셔서 입사와 동시에 4개월 만에 MDR를 달성하신 분도 있고 입사하시고 그달에 선물하신 분도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100% 50명 모두가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성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보험 오기 전에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걸 누구도 몰랐어요. 즉 내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와야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이 나가고 지금 현재 팀이 다시 작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팀들 중에서 제가 이제 주로 키울 거는 얼마 전에 도입했던 PT샵 선생님 두 분 계세요. 근데 이 PT샵 선생님 두 분은 이전 직장의 전 본부장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이 3차원이 돼서 GSL 교육을 여기 2월 달에 왔었어요. 올해 2월 달에. 와서 보니까 부산보다 훨씬 더 많은 남성분들 그리고 30대 초반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생각했던 친구가 지금 도입한 그 두 명의 친구였어요. 2월 달부터 생각해서 이 친구들이 10월 달에 들어왔죠. 그럼 제가 2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이 친구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공부사님도 만나고 이 친구들도 만나고 작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과 나머지를 주축을 해서 한 10명 정도 출근하고 활동할 수 있는 친구들이 남아 있어서 제 목표는 내년 12월이 되면 다시 50명을 채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워 어제 킥오프를 했는데요. 그 킥오프 때 우리 옆 지점에 계신 그모 SSL님께서 SLSL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은 MBTI가 극극극 I라는 거예요. I의 99.9%인데 본인이 와서 많은 선배들의 도움과 나의 도입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성장을 하면서 SSL이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여기에 입사를 해보지 않았으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세일즈의 키워드를 외향인 사람이 잘할 것 같고 풀이 좋은 사람이 잘할 것 같고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이 잘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향인 사람은 내향인 리더로서 잘 성공할 수 있고 외향이고 프렌들리한 사람은 그 사람으로 잘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와서 자기 성향에 맞는 색깔로 뽑힐 수 있는 일이 저는 세일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거예요. 모든 상황은 변한다. 내 도입자의 상황은 변한다. 그리고 뉴셀즈 모델에 대한 강한 감사함이 확신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특히 약간의 세일즈를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도 좋던데, 교보가 이번에 가면 얼마를 준다던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비교하지 않아요. 확실한 건 뭐냐면 경력자라면 어느 회사를 가도 상위 20%라면 거기서 부자로 지낼 수 있어. 뭐 교보 보험은 쓰레기고 뭐 신한은 좋고 이렇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확실한 건 네가 신인이라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신한이야. 제가 타 회사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여사님 조직으로 이루어진 회사들이 있어요. K사 가면 다 이제
이제 자랑이 내가 20년 하면서 아들 대학도 보냈고 하면서 대부분 한 60쯤 돼 보이시는 여사님들이 앉아있고 좀 깜깜한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었어요. 입사와 동시에 죽을 때까지 FC만 해야 되는 것도 싫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만 팔아야 되는 것도 싫었어요. 그리고 모 회사는 제가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아도 그 설계해 주시는 매니저가 있대요. 나는 가서 얼마짜리 안보만 해주세요라면 그분이 다 해준대. 그런 것도 싫었어요.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회사가 신한이다. 판단은 네가 해. 편하게 지내고 싶어?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속하는 마음. 그러시죠? 이거는 두 후보자에 대한 생각이실 수도 있고 내가 처음에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 그걸 유지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이러셨을 것 같아요. 나도 오기 전에는 신한 사람이기 전에 내 모습과 신한으로 와서의 내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내가 좋았던 것 이 사람에게 전하기만 하면 판단은 누가 해요? 도입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도입자들 대부분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50명이 남을 때까지 시험에 떨어진 분도 계시고 합격하셨는데 안 하고 가신 분도 있고 저를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계약 판매도 그렇고 도입도 그렇고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지 중요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각각의 색깔을 맞춰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피어날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뒤에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볼까요?